그럼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언제까지다? 업무 개시 전. 요즘 보증 설정 시기 장난 아주 잘 칩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 이해해 두시고. 분사함수는 언제까지예요? 당연히 설치 신고 전이죠, 뭐.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설정의 방법 잘 아십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면 돼요. 공탁은 현금이나 국공채로 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 가서 예치해 놓는 거죠. 설정 금액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현재는 이 금액이죠. 법인은 얼마 이상? 2억 이상. 분사함수는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그럼 분사함수 만약에 4개에서 두고 있으면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이 얼마 돼야 된다고? 6억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경우에요. 개인인 경우 1억 이상이죠. 지역요금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요금은 등록 하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그러나 보증 설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여 증명서류가치로 등록관청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가는데 이때 증명서류가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PDF 파일 같은 걸로 이제 첨부를 해도 될 것이다. 이 얘기고. 근데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다가 개공, 저 한민우는 보증 설정했습니다 하고 직접 통보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죠. 요 규정을 둔 취지는요. 협회 때문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협회 공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보증 설정 신고 다 안 해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다 통보해버려요. 다 통보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일단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 나오는데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게 뭐다? 변경이에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뭐 변경을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가 공제로 바꾸거나 공제에 들었다가 공탁을 하거나 공탁을 들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이게 변경이에요. 그럼 보증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6월 7일서부터 다음해 6월 7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가 이자가 12월 7일 날 공제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과 변경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보증이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 가입하여 변경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해 주라는 얘기죠. 감 잡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공사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말이 뭐라 나와야 된다?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증기간이 이번에 만료됐어요. 공제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기간 만료가 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시는 거면 된다.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납부해도 되죠. 근데 보증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까만 날에 설정을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나오면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그 맨 밑에 그저 숟가락 표시 있잖아요. 3번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휴업을 4개월 신고했는데 중도에 보증기간이 만료돼 버린 거예요. 휴업기간 중에. 그럼 즉시 재설정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기간 중에는 업무 안 하죠, 지금. 그러면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게 유권해석인데 타당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아주 무지하게 고맙게도 잘 물어보는데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럼 폐업사만 하더라도 몇 년간 회수금지다? 3년이에요. 이건 의뢰인 보주치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공탁금은 만약에 공탁으로 설정했다. 폐업하더라도 3년간 묶어놓는 거예요. 못 찾아가게. 이건 의뢰인 보주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왜 하필 그럼 3년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손해배상 청구의 당기 시효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동안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서 금지해놨어요. 이게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런 일이 없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우리가 폐업을 하더라도요.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있죠. 모두 책임 있죠.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공탁금을 회수를 해가버리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해이기 때문에
묶어두는 거예요. 3년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 경우에 등록 취소를 당한 개공도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다면 역시 3년간 회수금지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등록 취소의 경우도 이제 회수금지로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공탁을 할 일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겠습니다. 부동산 한 사람이 이걸 1년 동안 묶어놓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보증 설명 및 교부 문제. 보증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고 쌍방 모두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게 돼 있냐면 보장기관 및 그 소재지. 그러니까 보증보험 그 소재지, 공제 그 소재지, 공탁 그 소재를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 금액도 설명해야 돼요. 얼마 가입돼 있다. 그러니까 기관 기간 금액을 설명을 하고 그 증서 사본도 쌍방 모두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본 교부는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개 완성 시 쌍방 교부 서면이 있죠? 세 가지 이제 다 나왔잖아요. 거래계약서 교부해야 되죠? 설명서 교부해야 되죠? 보증서 교부해야 되죠? 그럼 공동중개했을 때는 보증서가 손님들은 2장이라는 거 알죠? 양쪽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면이 원세트로 언제나 나가야 된다 그랬고, 그럼 보증서를 교부를 안 했거나 이거 설명을 안 했다. 그럼 제지가 뭐다 이거는? 백과. 맞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근데 계약서나 설명서 교부 안 하면 업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서는 개시 안 했다, 백과. 교부를 안 했다, 백과. 그 정도 이래주고 맨 밑에 제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에요. 의뢰인께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개공이 손해배상 합의해줬어. 그러면 합의서는 내겠죠. 합의 안 해줬거든요. 판결 받아가야 되죠. 이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같은 게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럼 지급 청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공한테 다시 청구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뭐라 한다?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탁은 구상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탁은 지 돈 빼준 거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이제 구상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럼 개공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의뢰인에게. 그럼 이때는 15일이죠.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돼요. 이걸 뭐라 한다? 보전이라 한다. 그래서 며칠 내에 하라고요? 15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말이 며칠이 나와야 돼요? 15일이 나와야 되죠.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금을 보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15일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인인증서 법쪽에서 15일이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인인증서 법쪽에서는 2번 다 나왔죠. 이거 손해배상 보증기간을 통하였다. 15일이었어요. 또 하나 15일 기억나세요? 그렇죠. 수시 모니터링. 그죠?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10일, 15일, 30일, 한 달, 이 정도를 기억해 두면 문제 풀기가 아주 편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고, 여기서 참고.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 1억을 가입을 해놨다가 중개의뢰인한테 6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15일 내에 재가입해줘야 되죠. 그럼 재가입을 보증보험에 다시 한다면 1억 가입해야 돼요? 아니면 6천만 원만 다시 가입하면 돼요? 1억 다 해야 된다. 재가입이란 말은 전액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했다 가정해보죠. 그래갖고 6천만 원 빼준 거예요. 그럼 이거 6천만 원 남았죠? 보전을 한다면 얼마 보전하면 돼요? 6천이에요? 4천이에요? 4천이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라고 했죠? 그럼 1억 2천 공탁했다는 얘기는 개인이잖아요. 그럼 1억 이상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천만 원 빼줬으니까 6천이 남았으니까 이때는 4천만 하면 돼요. 감 잡았어요? 그럼 이때 재가입을 하나 보전할 때 이때 변경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 들었다가 6천 빼뒀어요. 여기서 지급했습니다. 재가입을 할 때는 공제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변경 가능하겠죠? 또
공탁의 경우 있잖아요. 1억 2천 해놨다가 6천 빼뒀어요. 이때 그냥 다시 1억을 가입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나 공제로? 보전하지 않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겠죠? 변경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가입 보전할 때 변경도 가능하다. 참고해두세요. 예.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밑에 이제 돋보기 표시 1번입니다.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는 보증 설정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보증 설정은 최소한의 보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내가 서울보증보험에 1억을 들었는데 만약에 의뢰인이 1억 5천 손해 입었대요. 그럼 개공은 전 손해배상이죠?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말씀드렸어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성격이 같다고 그랬죠? 이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탁은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시고. 3번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돼버리면 즉시 재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다시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참고하시는데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시효는 3년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시효는 3년인데 공제 있잖아요?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는데 우리 공제 약관이 지금 현재 시효가 2년으로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참고해 두세요. 우리 그 보험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뭐 실비보험 거의 대다수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실비보험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럼 그저 실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청구 시효가 몇 년이다? 내가 병원 갔다 왔어. 실비 청구하는 거예요. 3년. 보험금 청구 시효가 원래 상법에다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 그러니까 3년 내 청구해 줘야 됩니다. 전에 이게 2년이었거든요. 2년에서 3년으로 늘려놨죠, 지금. 그래서 이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살아가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6조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예요. 예치 권고제도라고 서제목이 돼 있는데 이건 출제 빈도가 잦지 않죠. 21회 때 냈고 23회 때 냈고 24회 때 냈고 그 다음에 30회 때 출제했으니까 자주 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를 봅니다. 제재는 말씀드렸죠. 보증서를 교부를 안 했다. 백과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부터 보증을 아예 설정 안 하고 중개 업무 시작하면 임취. 미시사업 거금 보전,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임취. 의뢰인 보주 집안했죠. 자, 그럼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 뭐 잘 알고 계시는데, 가불간에 부동산 거래했어요. 계약금, 중도금 다 들어갔는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거래가 깨질 수 있더라. 계약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럼 정상관계가 발생하죠.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릴 거 돌려주는데 안 돌려주고 도망갔더라.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 계약 해제 대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우리 개공 또는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 벌어지면 바로 정산해주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인데 이거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이해할 수 있고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제도와 유사한 제도예요. 계약 이행 대행 제도죠. 이게. 그래서 에스크로우업자가 대금 다 받고요. 서류도 다 받고 권리증 넘어가면서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죠. 이것을 도입하는 하나 발판 규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고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죠.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 이전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와 잘 안 맞기 때문에 타협점에서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계약금 등을 예치해라고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개공의 의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치할 때 어떻게 이제 하라고 그러냐면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가능하고요. 잔금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이라 부른다. 그럼 예치 명의자가 정해져 있는데 예치 명의자로는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대통령 영을 봤더니 6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신탁업자의 명의로, 그 다음에 최신관사의 명의로, 보험회사의 명의로, 계약이행 대행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 암기하지 말고요. 거꾸로 가자고 그냥. 이거 7명 다 암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은 소공의 명의로 예치 공고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보조원도 안 되죠.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해라. 이게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고 변호사 명의로 예치해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치 명의가 될 수 없는 자로 거꾸로 기억하자. 가볍게 이렇게.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예치 기관은 돈이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협회.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사업자는 모두 협회예요. 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죠. 부동산이나 유가지권을 맡아서 관리해주면서. 그래서 신탁업자가 있고 등 그랬죠. 등. 그러니까 금융 업무를 하는 자들은 예치기관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우체국 있죠. 우체국. 보험회사도 금융 업무 한다면서요. 그럼 보험회사도 예치기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세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는 예치기관이자 예치 명의자가 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어쨌든 예치기관은 우리가 금공신 등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금공신 등이다. 그럼 은행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요.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 예치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언제까지 예치할 수 있냐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법 31조 1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기 또는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공신 등의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공고할 수 있다. 그럼 당사자가 노후해버리면 끝이죠, 그냥? 끝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건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 법은 개공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의 명의로 계약금을 예치한다. 이때는 개공께서는 의무로 나와.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예치 관리에 대한 공인데 이건 이제 의무예요. 개공의 의무인데. 그럼 개공은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다. 그럼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 약정이라고 했지만 이거 예치 수수료 얼마 할 거며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정하라는 얘기고 개공은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개업을 하면 중개사무소 운영 경비통장 따로 쓴다고 그랬죠. 그럼 그 경비통장에다 섞어버리지 말란 얘기고 거래 당사 동의 없이 인출도 못합니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출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떼먹고 도망갈까봐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까지 설정해야 돼요. 보증까지. 보증금 공제 공탁으로 이제 설정한 다음에 그 사본도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 뒤로 와서 예치 공고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공의 의무로 부여를 했으니까 이러한 의무를 개공이 이행치 않으면 제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제재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의 근거는 뭐냐면 그 밖에 입법 위반.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입법 위반이 있다고 그랬죠?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 밖에. 그 밖에. 그래서 그 밖에 입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계약금액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에 수여된 실비죠. 이 실비가 발생되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권리 취득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비는 이게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감 잡았어요? 거기까지고. 자, 그럼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실태와 잘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쓰인다고 했어요. 우리 실태와 안 맞다는 얘기는 매도인, 임대인은 계약금 등을 받아갖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죠. 근데 예치를 해놓는다? 잘 안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수령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전수령은 매도인, 임대인이 할 수 있죠. 그럼 매도인, 임대인이 미리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들은 찾아갈 때는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그럼 이 보증서는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죠. 이 계약이 해제 등이 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 이걸 어디 가서 끊어와야 돼요? 금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와가지고 이걸 예치 명의자한테 줍니다.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이자에게 주냐면 예치 명의자가 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보증서 줘야지. 예치 기관에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미리 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성은 뭐라고요? 홍.
이름은 금보. 그래서 이분을 아시는 분은 저랑 세대가 비스무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안다고 그랬죠? 안다겠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금보한테 가서 보증서를 끊어갖고 이걸 누구한테 준다 이했지? 명의자에게 주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낯설긴 한데 또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때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여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